안녕하세요. 자칭 가정 전문가 최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다 라는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 자녀를 어떻게 소중히 다루고 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정반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 50년쯤 넘게 살고 있는데, 치사랑,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아주 많이 보아왔는데, 내리사랑을 제대로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기가 힘들어요. 드물죠. 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과 틀린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외교학에서 보면요, 그 정치적 상호 의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 아니라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이제 기름이 나오죠. 산유국이에요. 현대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제 석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우리는 기름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와 관계를 합니다. 근데 사우디한테 돈 주고 이제 석유만 사오다 보면은 우리 돈 어디서 나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석유 사올 돈. 근데 이제 사우디는 이제 그 건설업이나 뭐 기타 산업이 약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기름 판돈을 가지고 어, 건물 짓는다던가 다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석유를 뽑는 시추 시설 만든다던가 이런 건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건설을 많이 이제 중동에 가서 많이 해주고 대신 이제 그 달러를 많이 벌어왔었죠. 1970년대 그 오일머니라고 해서 많이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에 석유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그 건축을 필요한 건설을 필요하는 거였죠. 상호 의존입니다. 근데 그냥 뭐 단순하게 보면 이제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틀려요. 이 상호 의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민감성과 취약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석유가 굉장히 민감한 요소예요. 그 중동에서 이 오페크라는 산유국 그 조합이죠. 어, 이쪽에서 이제 그 유가를 담합을 해서 올렸어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취약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민감성이란 것과 취약성이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어,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 중동에서 석유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도 이제 그 오페크가 이제 석유값을 단합해서 올렸을 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취약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석유 자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축한 오일이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완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취약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민감하기도 하지만 취약하기도 해요. 왜? 걔들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사우디는 우리나라에서 건설 기술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은 민감하지도 않고 취약하지도 않아요. 왜? 돈만 주면 해준다는 나라는 세고 셌으니까. 누가 간절하고 누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할까요? 우리나라예요. 어, 사우디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쪽에서 무슨 왕족이 왔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환영하고요. 우리나라 그 경제계 재벌들, 총수들 다 모여가지고 굽신굽신. 일단 돈도 갖고 있고 기름도 갖고 있고, 예, 그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우디는 전혀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어,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릴 적에 이제 좀 저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집에 이제 도사견 그 엄청 큰 개 있잖아요. 무서운 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슈나우저나 뭐 이렇게 혈통 있는 거 그런 거 아닌데 굉장히 좀 무서운 불독 이런 개들 많이 키웠어요. 진짜 지키려고 이제 키우는 개였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집 앞에 이제 개 조심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지나가다 두어 번 물리고 나니까 개가 무서워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개는 굉장히 조그만 개인데도 좀 움찔움찔해요. 무서워서요. 그냥 무섭더라고요. 이제 한 두 번 물리면 이제 그 공포심이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원해서는 아니고 그 가족 저희 집사람과 그 딸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저도 비율 맞추기 위해서 좀 키우게 됐는데요. 어쨌든 싫어요. 근데 얘는 자꾸 집에만 오면은 그냥 핥는 거예요. 갑자기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아지랑 대화를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난 네가 싫어. 그러니까 오지 마. 이래도요. 얘는요. 그냥 막 달겨드는 거예요. 달겨드는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귀찮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배를 쓰다듬어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쓰다듬어 주면 그러니까 자꾸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랑 딸아이가 갑자기 막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을 웃고 있어요. 왜 그래? 이랬더니 그냥 큰 소리로 화내는 목소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래야지 해무가 소리도 안 내고 지방으로 가가지고 움직이질 않아. 겁을 주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거 동물 학대 아니야? 동물 학대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겠어요, 이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인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가 보다. 여기 잘못 꼈다가는 나에게 큰 피해가 닥치겠지 하고 이제 사람들 없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동물 학대죠.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귀찮다고 내쫓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동물 학대다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강아지들은요 그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잘해줄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게 틀린 존재잖아요. 우린 사람이고 쟤는 이제 강아지 짐승인데 무슨 말의 내용을 알겠어요. 표정과 억양을 보면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강아지가 저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요 그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강아지는 그냥 도망가지만요 얘는 이 상황이 정말 좀 서로 웃으면서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게 한다라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거 잘 신경 쓰나요? 저 신경 쓴 거 잘 못 봤어요. 저도 그렇죠. 이렇게 집사람이랑 말다툼이 생기면요 막 싸워요. 목소리 높이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못하는 거다. 애들이 가질 공포심이나 두려움이라는 거. 저는 그 정책을 공부를 했잖아요. 저쪽에서 무심코 던진 돌이지만 새우등이 터지고 개구리 배가 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부모에게 굉장한 민감하고 시각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학원 다니면서 그 사회를 갖췄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왜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이 날 먹여주고 채워주고 키워주시잖아요. 그건 짐승들도 다 해. 짐승들도 다 하는데 뭐 그 뭐지?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가 날 키워줬다고 해가지고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한테 효도하고 자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제가 잘 모실게요. 뭐 이러나요? 엄마 아빠가 날 키워줬으니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연 질서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왜 효도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유는 명확치가 않아요. 진짜 더 웃긴 거는요. 그 호랑이 부부가 있다고 하자고요. 호랑이 부부가 이제 그 새끼 호랑이를 낳겠죠. 새끼 호랑이가 딱 있는데 호랑이 부부, 그러니까 엄마 호랑이랑 아빠 호랑이랑 싸우나요? 싸우지 않아요. 먹여주고 제겨주고 키워주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엄마 호랑이랑 아빠 호랑이랑 싸우는 건 없죠.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우리 인간 부모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아이가 앞에 있는데도 참지를 안 해요. 저도 그렇죠. 잘 못 참겠죠. 그게 당연하긴 한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아이들은 우주가 무너지는 느낌일 거예요.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가서 공부해라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가 내리사랑이라면은 좀 사랑이 좀 허접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래도 최고의 고등 지능을 갖고 있는 인간이 기껏 한다는 그 사랑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근데 가끔 싸우기도 하고 아동학대죠. 아이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서 부모들에게 최선의 모든 것을 다 줘요. 어마어마한 걸 주는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제 동생이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어렸을 적에요. 그 집에서 막 그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 액자 같은 데 뒤에 있으면 스티로폴 얇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스티로폴 가루가 날리잖아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10살 넘게 차이 나니 여동생이 오빠 오늘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선물을 마련하고 있어. 그거에서 스티로폴에다가요 그 칼 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루 날리면서 만드는 게 이제 구멍을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구멍을 뚫어서 글씨를 만들고 있는 거였어요. 걱정이 됐죠. 그 마음은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엄청난 건데 결과는 불보듯이 뻔해서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딱 보더니 대뜸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속상해 죽겠다고 아주 개 욕을 먹고 혼났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에 그런 선물 안 해요. 이제쯤 나이가 이제 이 여동생도 한 나이 35이잖아요. 결혼기념일에는요 돈을 선물을 해요. 이 길이구나. 아주 지혜롭게 깨달은 거죠. 정성? 필요 없어요. 돈이죠.
근데 이제 지가 이제 그 돈이라는 건 이제 뭐 정성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자기가 벌면 정성이겠는데, 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 결혼기념일 드릴 돈이 없으면, 저한테 쫓아와요. 오빠, 돈 좀 꺼줘. 왜? 엄마 아빠한테 결혼기념일인데, 좀 돈 좀 드리게. 자기 체면 치료하겠다는 거죠. 아이의 사랑을 무시해서, 돈을 드려야겠다. 라고 만든 건 부모잖아요. 그 많은 그렇게 내리사랑 하셨으니까 내리사랑을 했으면요, 화내기 전에 조금은 생각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라도 했을 수가 있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내리사랑, 정말 정말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경우 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베스더돔을 주시겠어요? 근데 반려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아지 귀엽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귀찮으면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쓰다듬어주고 배려하고, 강아지한테 배려하고 이래야지 사랑하는 거지. 지가 귀여우면, 지가 필요하면은, 데리고 놀고 싶으면은,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주고, 저렇게 올려주고. 응? 이쁘다, 쓰다듬고. 귀찮으면 너 저러 가.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애완견이지, 그게. 반려견, 뭐, 반려묘, 이렇게 하는데, 말 잘 붙이는 건데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랑은 희생인데요. 아니, 뭐, 내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애 없으면 일 안 해요? 이 애 없는 부모, 엄마 아빠들도 다 열심히 돈 벌더라고요. 공부해라. 다 널 위해서 하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요? 공부를 하면은 이 아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 명확한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민감성도 없고 취약성도 없어요. 겁을 안 내요. 언제 겁을 내냐면요. 아들이 있는데, 아빠, 나 삐뚤어질 거야. 흥, 아빠 말 안 틀 거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적어도 중2, 사춘기 소년 해가지고 이제 삐뚤어질 거면은 적어도 숟가락 정도는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 지갑 해가지고 카드 갖다가 한 100만원, 200만원 그 게임 아이템에 긋고, 그 정도는 해야지 사춘기지. 네가 삐뚤어진다고 해,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민감해지거나 취약해질 때는 그 시점이죠. 아이가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갈고 구걸할 때요,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지 몰라. 당연히 안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에버랜드를 갔는데요. 애가 막 떼를 부리는 거야. 들어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엄마게 솜사탕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에버랜드를 데려와 줬잖아. 그러면 재밌게 놀아야지. 솜사탕 사달라고 하는 게 뭐야?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개그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음악이 바뀌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거나라니. 그러면은 아무거나 그냥 먹고, 근데 아무거나, 그래 아무거나 먹어.
근데 싫어. 네가 아무거나라고 했잖아 하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우는 거 뻔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친구가 아무거나라고 말했지만 뭘 원하는지 찾아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정말 시간 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위해서 에버랜드 간 것까지는 제가 인정. 오케이. 노력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이가 에버랜드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놀이기구 타려고 그래 딱 들어 요이땡 해서 들어가서 놀이기구 빅3 하나 둘셋 티익스프레스 타고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티익스프레스 타겠어요. 예, 회전목 만화쯤 타고. 그러면 회전목 만화 하루 종일 타겠어요? 그것도 잠깐이죠. 우리는 여자친구랑 아니면은 뭐 해서 뭐 바이킹을 타거나 회전목마를 아니 그 티익스프레스를 타거나 그러려고 에버랜드를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아이는 솜사탕 먹으려고 그 솜사탕 먹고 싶어서 에버랜드에서 파는 추러스 먹고 싶어서 에버랜드 가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에버랜드 입장권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 하죠. 5만 원 딱 줬어요. 뭐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뿡뿡 뽑고 놀아야지. 놀고 딱 해서 내가 정해놓은 거 놀이기구 타고 퍼레이드 보고 입장권이 5만 원이면은 아이한테 맛있는 거 사줄 돈도 따로 있어야 될 거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선물 사줄 돈도 따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애가 솜사탕 사달라고 졸라요. 방법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아이의 기분에 부모가 정말 이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했다라면요, 작전 짜야죠. 아빠랑 약속하자. 맛있는 거 놀이동산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맞아. 그러면은 네가 선택을 해. 아빠가 3가지까지는 사줄게. 지금 이 솜사탕 먹고 나면은 2가지, 나머지 이제 2가지만 남는 거야. 그걸 아빠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있어. 이 정도면 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정말 정말 아빠를 괴롭히려고 태어났으면요, 그런 조건 안 받아들이겠죠. 몰라 무한대야. 100가지라도 네가 다 사줘야 돼 아빠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마 3가지 정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요, 5살이나 4살이나 다 끄덕끄덕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정도 셀 수 있는 아이들이면 다 할 거예요. 그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지니도 있죠. 야, 자, 네가 날 불러냈으니 소원 딱 하나만 들어주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3개는 다 들어주는 게 기본이에요. 에버랜드 놀러 가려 했던 게 소원이었으면 에버랜드 놀러 가는 거 한번. 그래, 이제 2가지 남았어. 솜사탕 2번째. 그래, 네게 아빠가 솜사탕 사줄 테니까 이제 소원은 나머지 1가지. 오늘 하나 네가 쓸 수 있는 거 찬스 하나.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해주고 나서야 내가 좀 내리사랑,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가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 이 정도는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알아서 그냥 아빠가 안 돼라면 그냥 첫마디에 그냥 자신의 의지를 꺾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좀 불행한 경우예요. 만약 진짜 그런 아이가 있다라면요,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실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그 고등학교 가면 이제 옛날에 실업계라고 그랬는데요. 특성화고도 이런 특별수원에서 3학년 때는 취업을 나가요. 엄마 아빠 힘들어. 나 힘들어. 부모 얘기하죠. 그 정도 안 힘든 게 어딨어. 좀 참아. 그래서 죽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자신의 문제를 부모한테 얘기할 수 못하고 그냥 그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라고 그래서요,
그냥 이 칼을 갖다가 아무 데다 그냥 텅텅 내려치고 하면요, 이빨 다 나갑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요. 어, 시시때때로 갈아줘야 되고요. 예, 정성 쏟아야 돼요. 정말 잘 관리해 놓으면요, 또 그거 잘 눈 깜짝한 사이에 딴 놈이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사기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정말 끌어안고 자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그냥 그걸 뺏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정말 귀중한 건 보물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리사랑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내리사랑 조금만 베풀어줘도요, 아이들은 엄청난 치사랑으로 갚아요. 치사랑으로. 왜? 여러분들이 사주는 섬세탕 하나예요. 얘들은 평생의 좋은 기억을 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건 뭐라고? 그 어디서 먹은 솜사탕 하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적에 솜사탕 안 사줘가지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얘들이 알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면에서 인간은 20대가 아니라 30대가 되기 시작하면요, 꺾여져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모든 분야에서 아이가 부모보다 월등해져요. 딱 하나, 경험이죠.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을 제외하고서는 신체적인 능력이라든가, 심지어는 판단력도 이제는 30대 정도 되면요, 흐릿해져요.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 30 정도 되면요, 10살, 5살 된 아이들의 판단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경험은 없겠죠. 아이들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합쳐놓고 잘 생각하면요, 별로 틀릴 게 없어질 거예요. 애들이 맞습니다. 애들이 하는 게 맞아요. 아이들의 판단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 솜사탕 먹고 싶어 하는지, 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베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으니까요. 걔들이 옳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도록 허용해주마, 이런 거 아니에요. 무언가의 요소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다고 걔들이 판단하게 된 거예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그걸 따라 하잖아요? 아니,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이해를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맨날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부끄러운 건데. 이해가 돼야죠.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이 탈출을 만든 거잖아요.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아이돌 좋아하고, 그래서 그나마 탈출을 열어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그 잘못 막으면 애들 어떻게 될 건데.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삶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다가 사는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라면요, 내가 먹고 싶던 거는 짜장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짬뽕이에요. 그냥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추러스 먹고 싶다가 아이가 솜사탕 먹고 싶으면요, 그게 빨대변병하세요. 솜사탕이야. 아, 아들아, 텔레파시가 통했구나. 마침 아빠도 솜사탕이 먹고 싶었어.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이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민감하고 취약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사우디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지 마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대하듯이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까지 두 번째, 치 사랑만 있고 내리 사랑은 보기 힘들었다. 아이들은 조금만 사랑해줘도 감격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보단 좀 나았는지, 지난 동영상보다 좀 나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